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차 아반떼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아반떼 그동안 수없이 봤잖아요. 게다가 저희 차도 아반떼잖아. 그 아반떼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들어오세요. 짜잔! 아반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 아반떼의 모습 여기서 찾을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비슷하다. 저는 아반떼 오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쪽에 보면요, 기존에 있었던 아반떼 앞모습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멋지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멋진 아반떼 앞모습이 한 차원 더 멋지게 변한 것 같네요. 기존 아반떼는 뭔가 공격적이지만 안정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새로운 아반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변화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겠죠. 헤드램프 디자인에서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폭스바겐의 향기가 계속 떠오르네요. 헤드램프에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 놓은 부분이라든지 크롬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중간을 또 하나 그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스바겐에서 발견됐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도입해 놨어요. 그리고 이 그릴, 그리고 아래쪽 그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윗부분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그릴로서 영역은 더 큰 것 같아요. 그전엔 아주 과격한 저런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쉐보레도 듀얼포트 그릴이라고 해서 위아래를 두 개로 나눠 놓는 그런 그릴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만족스러우냐? 이 윗부분은 괜찮아요. 아래 부분은 글쎄요, 이건 디자인 안 해?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뭔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릴이 얇아지면서 이 수평적인 면을 더 강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쭉쭉쭉 뻗은 느낌이 들고 더 낮아진 느낌이 듭니다. 기존 아반떼도 그랬지만 와이드 앤 로우라는 그 디자인 필로소피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앞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게 있는데요. 이걸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일자 라인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이 부분은 크롬 느낌이 나게 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대 엠블럼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기존의 현대 엠블럼은 너무 볼록볼록해서 포터에 들어가는 그런 엠블럼을 여기다 떼다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끈한 현대 엠블럼으로 바뀌면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네요. 그런데 여전히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엠블럼을 이렇게 파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빤빤한 데다 엠블럼 이렇게 붙여서 원하는 사람은 뗄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떼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애프터마켓에서 제품이 뭐가 나오냐면 요걸 떼고 요걸 덮어주는 제품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 엠블럼을 너무 떼고 싶어 하는데 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 이거 진짜 멋지네요. 우리가 그동안 깜빡이 여기 막 숨겨놓은 거 눈곱 같다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야, 이게 아반떼급에서 느껴지는 그런 깜빡이가 아니고 제네시스의 깜빡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DRL이 깜빡이로 바뀌는 두 가지 색의 DRL을 선택하고 있는데 헤드램프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예뻐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이를 이렇게 엣지를 하나 줘서 헤드램프 자체를 두 개로 잘라놨어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리프트에서 갑자기 헤드램프를 절반으로 자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헤드램프 중간에 이렇게 금을 둬서 위쪽은 DRL 영역, 아래쪽은 헤드램프 영역, 헤드램프가 마치 작은 것처럼 아주 똑똑하게 디자인을 잘 해놨네요. 너무나 큰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희한한 라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차 역사상 이런 라인이 있는 차는 제가 못 본 것 같아. 왜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냐면 보통 헤드램프랑 보닛은 서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서로 만나질 않아요. 그 사이에 팬더가 들어갑니다. 이런 차는 없죠.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라서 그렇습니다. 이 보닛은 기존의 아반떼 보닛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헤드램프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보닛은 못 내려와. 그 사이를 어떻게 하지? 그 사이를 팬더로 막은 겁니다. 이전에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정면에서 딱 봤을 땐 괜찮아. 위에서 보면은 약간 사무라이 투구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차가 더 수평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파팅 라인을 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파팅 라인의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현대차가 내세우고 있던 방식이 아래쪽에 부품이 있고 위쪽에 있는 부품이 그걸 살짝 덮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실제 파팅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선 그 디자인이 무시됐습니다. 파팅 라인은 원래 약간의 틈이 있더라도 그 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파팅 라인이 불만이 없게 되는데, 근데 파팅 라인이 이 부분은 얇고 이 부분은 두껍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조립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매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납득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달라진 부분은 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준중형 차에 이런 게 들어가요?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주차할 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비싼 차에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준중형 차에도 이런 거 필요합니다. 왜냐면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반떼가 이번에 이런 옵션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달라졌네요. 제가 항상 야 요거 너무 싼티나지 않냐 하는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이왕 바꿀 거면 요것도 같이 바꾸자 하면서 여기에 크롬을 살짝 두께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광이 아닌 건 좀 아쉬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유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반떼 N9이었던 것 같아요. 아반떼 N9 그리고 아반떼 N은 이 부분이 유광으로 바뀝니다. 가능하면 부품을 사다가 이렇게 바꿔 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휠도 바뀌었습니다. 휠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건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를 사용하고 있네요. 트랙션 A, 템퍼러처 A로 나쁘지 않은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인치 휠, 그리고 이 휠 디자인은 약간 아반떼 특유의 삼각삼각한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잘 이어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거의 어지간한 차들은 18인치가 기본이고 막 19인치도 가고 뭐 이러는데 이 아반떼는 아직 휠이 15, 16, 17 이렇게 세 가지 휠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일단 휠하우스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느낌, 이런 걸 조금 더 채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신다면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아반떼 N으로 가시면은 이게 훨씬 더 꽉 차 보이니까 N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요 램프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의 굵은 선을 갖고 가는데 요 선이 요 라인하고 딱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차가 쫙 썰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딱 정 뒷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의 H를 형상화한 것 같은 테일램프, 이것도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뒤쪽의 깜빡이는 지금 할로겐 타입 깜빡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LED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할로겐처럼 꿈뻑꿈뻑하게 만드는 그런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뭐 X7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차들을 보면 LED인데 이렇게 켜져요. 할로겐이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잘 만들어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글씨도 요 살짝 달라진 게 아주 디테일을 손봤습니다. 요게 왼쪽은 얇고 오른쪽은 두껍거든요. 그런데 V는 거꾸로 왼쪽이 두껍고 오른쪽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 A자를 그대로 돌려서 V자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한다고 하나의 부품을 세 군데에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대단한데?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런 디자인이 더해졌어요. 크롬도 훨씬 더 밝게 강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더 가라앉은 느낌을 주겠다, 이런 걸로 비춰져요. 그리고 요번에 또 내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링크를 멀티링크라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만 멀티링크예요. 그럼 다른 차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예쁘죠. 뒷유리를 썬팅했을 때 플라스틱 부품이 이 뒷유리랑 일체형으로 보여져서 마치 해치백의 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거든요. 네, 전동 트렁크 같죠? 네, 전동 트렁크처럼 이렇게 올라오고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연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이상하게 트렁크 닫는 손잡이를 안 만들어줘요. 얼마 한다고 이걸 안 달아줄까? 아반떼 같은 차는 요 뒤에 그냥 흙탕이 됩니다.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트렁크 닫으려면 잡기 싫은데 하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살짝 무겁습니다. 아반떼 트렁크가 여기까지 내리면 내려와요. 실제로도 이 부분은 철판이지만 이만큼의 이 부품들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이 받는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의 스프링이 토션 스프링이에요. 토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뒤틀림을 이용해서 스프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노후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올릴 때 막 힘을 줘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코일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반에 지금 스피커가 양쪽으로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덤이고요. 실제 스피커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스피커가 있는 거고, 뒤에 나오는 사운드를 흡음해야 되는데 그런 흡음 대책은 그다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시 이 안으로 되먹임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생길 걸로 보여져요. 이 차의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시면 음질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번 아반떼는 깊이가 여기까지
이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만약에 넣게 되면 그냥 밀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내려놔야 되니까, 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꺼내야 되니까 허리 다칠 것 같은데 아닌가. 디지털 키가 디지털 키 2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뀐 거냐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딱 갖다 대면 문이 열려요. 아이폰으로는 문을 열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으로도 문을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지? 키를 그냥 지니고 있고, 그리고 손을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덜컥 열리는데 굳이 기능 넣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시동을 걸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위에다 올려놓고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 올려놔야 라고 생각한다면 불충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테슬라는 굳이 안 올려놔도 시동 걸, 아니 테슬라 따위하고 지금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오, 야,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시트 똑같다고 그랬는데 안 똑같아요. 놀이끼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이전에는 화이트가 너무 하얘서 여기 앉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고 패턴도 훨씬 더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화이트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화이트, 플라스틱의 소재감을 너무나 드러내는 화이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정말 자잘자잘하게 다 바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꿨는데 이 아래쪽에 이런 패턴도 시계의 기호시의 패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쪽도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라인을 갖다 넣어서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기어 시프터도 아래쪽은 크롬, 위쪽은 가죽, 그 중간은 하이글로시,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예쁘네. 동그라미는 여전히 있는데 맥세이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충전 되게 애초에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이거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해요. 무선 충전이 여기 있고요. 대충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차가 좌우로 막 움직일 때 움직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아반떼 무선 충전 패드 너무 얕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는 높이를 훨씬 더 높게 만들면서 개선한 걸 볼 수 있네요. 어느 정도 움직여져도 충전이 잘 될 것 같네요. 저희 모카 열심히 구독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꼼꼼한 지점이죠. 아반떼는 서킷에서 만약에 500ml짜리 콜라를 넣게 되면 다 자빠졌습니다. 기존엔 그랬죠. 그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굉장히 깊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겠죠. 야, 그럼 종이컵은 어떻게? 종이컵 요만한데 그거 여기다 넣으면 꺼낼 수가 없잖아 라고 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청소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요걸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어서 넣으면 컵홀더가 얕아집니다. 이렇게 깊었다가 이렇게 얕았다가. 이거 만드신 분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저 아니면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박수. 네. 여기 있는 이 색은 인텐스 블루 펄이라고 합니다. 블루라기에는 약간 보라에 가까운 색인 것 같아요. 거리에 가면 시선을 딱 사로잡을 것 같은 그런 컬러로 비춰지네요. 이쪽에 있는 건 플루이드 그레이 메탈릭이라고 하는데요. 펄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를 조금 바꿔서 더 친환경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컬러는 아틀라스 화이트라고 하는 컬러. 마음에 드세요? 인테리어 컬러도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컬러는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될까? 현대가 말하는 그린입니다. 그린이야. 청색 드레스냐 금색 드레스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에는 그린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회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이지 그린은 바이오 천연 가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가죽이라는 건 뭐냐? 친환경적인 무드질을 한다, 크롬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이오 가죽이라고 하는데, 바이오면 바이오고 천연이면 천연이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화이트 인테리어로 보여지는 거 캐시미어 베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캐시미어 베이지는 반드시 천연 가죽으로만 들어갑니다. 인조 가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캐시미어 베이지를 했을 때 인테리어가 가장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인테리어에서 이 안전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게 컬러를 시트 컬러에 맞춰 놓은 거, 이런 거 꼼꼼하기도 하죠. 베이지 색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색으로 따라오고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크롬 손잡이를 하게 됩니다. 블랙 인테리어 너무 예쁜데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손잡이를 블랙으로 맞춰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라는 건 끝이 없죠. 이 차는 가솔린,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제공이 되는 차고요. 그리고 아반떼 N은 이제 출력이 더 높은 고성능 엔진까지 제공을 하는 자동차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파워트레인, 네가 추천하는 파워트레인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 가솔린 복합 연비가 17인치 휠을 사용하면 리터당 14.3km를 주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대로 나쁘진 않지만 출력이 123마력,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LPG도 좋겠지만 LPG는 120마력
141마력이에요. 이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합산 출력이 141마력, 141마력의 하이브리드 특유의 모터를 이용한 초반 가속 능력,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연비도 훨씬 더 우수한 연비를 보여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지금으로선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격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1,800만원대였는데 이제 1,997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개별 서비스에 3.5%를 한다고 해도 1,960만원,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94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옵션이 뭐가 좋아졌느냐? 에어백 시스템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8 에어백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건 확실히 필요 없고요. 풀 LED 헤드램프를 기본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MFR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 오늘은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노란 등이 아니라는 것도 감사하긴 하네요. 그리고 USB-C 충전기 1열에 1개, 2열에 2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전방 주차거리 경고, 앞쪽에 주차 센서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 갖고서 94만원을 올린다? 아무리 그래도 아반떼 깡통을 사시는 분들은 저렴한 차를 찾는 걸 텐데 이거 가격을 올린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조금 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모던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애프터블로우를 나중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냄새나는 거 없애기 위해서 에어컨을 말려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추가해서 113만원 올랐고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 앞에 저렇게 깜빡이 저렇게 멋있게 들어가면 저 정도는 100만원 인정해야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깜빡이 LED로 되는 거 모던엔 안 들어갑니다. 인스퍼레이션 가야 들어가요. 그러면 110만원 왜 오른 거야? 인스퍼레이션은 드디어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옵니다. LED 방향지시등 앞에 저 깜빡깜빡하는 저 멋진 거 인스퍼레이션에만 있어요. 현대 디지털 키 터치, 이렇게 아이폰을 통해서 차 문 열고 닫고, 요것도 인스퍼레이션에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것도 인스퍼레이션에만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깜빡이 켰을 때 계기판의 왼쪽 뒤, 오른쪽 뒤를 비춰주는 거, 요것도 인스퍼레이션에만 있습니다. 이거 다 넣고 150만원이면 인스퍼레이션은 오히려 납득되는 것 같고, 이 스마트나 모던은 좀 많이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엔 인스퍼레이션 가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옵션 달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현대. 네, 지금까지 현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아반떼라고 하면 사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1.6L 아반떼라는 건 현대가 정말 오랫동안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아반떼 또 어떤 식으로 주행하게 될지, 이 주행 성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다음번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옵션이 바뀐 이 아반떼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 인기 상당하지만 미국 시장 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예전의 그 인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다시 되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